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28% 상승, 코스닥은 0.8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랑은 완전히 좀 뭐 반대되는 상황이죠. 어제는 나스닥이 한 3%가량 올랐는데 우리 증시 뭐 1%도 못 올라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간밤에 나스닥이 진짜 많이 빠졌죠. 최근에 변동성이 정말 커요. 뭐 2, 3%는 이제 뭔가 뭐 보합 정도로 끝난 느낌이 들 만큼 최근에 뭐 4%, 5%, 6%뭐 이런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고요. 간밤에 이제 나스닥이 저가가 한 5%까지 찍히면서 오늘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때 이날도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은 뭐 한 여기까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 한 단계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좀 많이 두려울 수 있는 날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이제 저점 잡고 반등이 나와줬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을 몇 번을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도 자꾸 두드리다 보면은 이제 뚫고 돌파를 하듯이 지지하던 구간도 자꾸 이렇게 이제 테스타로 내려오면 결국에는 뚫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것도 바닥 향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코스닥은 바닥 뚫고 내려가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000포인트 뚫고 또 10,0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였는데,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 증시는 이미 미국 증시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접근해 있다.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스닥 폭락 나오는 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개파락 후에 양봉을 뽑아주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잘 버티는 모습이나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주도 섹터, IT 반도체나 오늘 또 2차 전지가 좋았잖아요. 이런 주도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이게 일시적인 뭐 현상인지 바닥을 잡기 위한 부단한 노력인지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2차 전지나 IT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증시는 확실히 바닥을 잡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개인적인 뷰에서는 요 정도 근방에서 뭐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 한 10,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기는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 증시는 저평가 밸류에이션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미국 증시는 뭐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11,000포인트를 깨고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쯤에서 바닥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 10,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혹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어제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어떤 뭐 흐름, 시장 흐름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테마는 뭐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어서 뭐 이런 테마가 뭐 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차분히 그냥 설명드리는 정도로 하지, 직접적으로 뭐 종목 추천을 제가 뭐 잘 하지는 않는데, 간혹 가다가 요런 종목의 요런 지금 차트의 모양새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언급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어제는 사실 딱 두 종목을 제가 거의 직접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종목 추천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는 저한테 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데, 어제는 제가 뭐 TPC랑 바이오톡스텍이라는 두 종목을 좀 이렇게 뭐 한번 보시라고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TPC가 오늘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상승이 좀 나와줬어요. 어제니까는 딱 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한 5,700원 가격대일 수 있고 뭐 스윙 개념으로 보면은 뭐 한 6,000원 가격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뽑고 죽여놓고 다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준비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구간들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하면 가겠다.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돌파. 이런 뭐 흐름이 거의 뭐 이제 정석이죠. 이제 6,000원을 돌파하고 완벽히 이제 이 시세로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번 뭐 단기적으로 뽑고 그냥 죽느냐 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한 번 정도는 뚫어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뭐 오늘 뭐 6,000원 뚫고 완벽히 이렇게 뭐 20%짜리 상승이 나온다거나 그러긴 좀 힘들겠다라고 봤습니다. 얘가 오늘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장대 양봉이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가 윗꼬리 달고 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재돌파가 나올지 뭐 그런 부분 이제 좀 흐름을 추적해 보면 되겠죠. 일단 오늘 뭐 먹을 구간을 줬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절반 정도 챙겨 놓고 절반은 좀 홀딩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제 로봇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줬잖아요. 휴림 로봇도 지금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뭐 로보로보나 뭐 유진 로봇 그리고 뉴스도 조금 있었던 뭐 티로보틱스인가요? 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로봇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 그런 중에서 TPC라는 종목이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어제 뭐 추천을 한번 드렸던 거고요.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TPC랑 뽑고 죽여놓고 다시 이 구간을 넘겨놓는 모습들이 비슷하죠. 오늘 뭐 장도 안 좋았는데 나름대로 잘 버티는 모습. 그러니까 뭐 장이 좀 안 좋을 때 개파락 후에 이렇게 이제 양봉 만들면서 전일의 종가까지 좀 갖다 놓는 애들 이런 애들은 확실히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거니까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지금 또 뭐 바이오 섹터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HLB 그룹주들 때문에 얘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이제 추천드렸던 두 종목 한번 잠깐 봤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가장 아마 이제 내일부터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이제 뭐 바이든 방한 관련해 가지고 구형테크나 이런 애들은 움직임이 있었기도 했지만 실제로 방한하고 이제 주말 동안에 뉴스들이 쏟아질 겁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으로서 이제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이거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상한가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이제 철강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원전 관련해서는 요런 뉴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른 뉴스고요. 예. 요거랑 뭐 이미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현대차 관련해서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철강이나 뭐 원전 뭐 남북에 대해서는 뭐 어떤 뭐 어나운스가 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것 같고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요거 이외에는 뭐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철강 원전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철강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이미 가버렸습니다. 금강철강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힌트는 줬죠. 자리를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이스틸 여기다 해놨는데
그래서 뭐 금강철강이랑 뭐 하이스틸 요 정도인데 얘네가 이제 뭐 갭 띄우고 어떻게 뭐 흐름이 흘러갈지 모르겠는데요. 뭐 갭 띄우고 죽였다가 주말 동안에 뉴스에 나오면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요새 갭 띄우고 죽인 다음에 돌아나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약간 최근에 뭐 있었죠? 해인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의 상 보내고 나서 다음날 갭 띄우고 음봉을 맞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떠 있는 느낌일 때는 매물 소화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갭 띄우고 음봉이긴 하지만 전 박스권을 넘겨놓고 붕 떠 있는 상태.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매물 이식봉, 매물 소화봉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애들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돌파가 나오면은 아 얘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굉장히 좀 잘 맞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런 형태가 또 있죠. 뭐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사조 동아원. 얘도 이제 갭 뛰고 음봉으로 이렇게 죽여놓고 양봉으로 이 음봉을 잡아먹는 형태가 나오니까 슈팅이 뭐 오버슈팅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철강주들도 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전에 약간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재밌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됐었어요. 와, 지금 5시 45분이거든요. 저 방송 킬 때 원전주들 아무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단 우진이 시간에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우진만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저 방송 킬 때 얘네 10에 마이너스였거든요. 13,500원인가 그랬는데 우진만 오르는 건가? 한신기계도 조금 오르네요. 아무튼 뭐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제가 바이든 방안 관련해 가지고 철강이랑 발음이 좀 이상하네. 철강이랑 원전 두 개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뉴스를 가져온 건데 철강주들은 이미 지금 뭐 시간의 상을 가버렸고 원전주들은 이게 뭐 구라일지 뭔지 조금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뭐 방송 끝나고 차분히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제 왜 제가 원전주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진도 보시면 뽑고 죽였죠. 다시 뽑았죠. 다시 죽였죠. 근데 이 13,000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3,000원과 이 15,000원 이라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얘는 15,000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은 우진이 원전 테마를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나스닥이 4% 폭락한 가운데 얘네가 시가 만들고 움직인 거 한번 보세요. 돈이 굉장히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서전기전도 그렇고, 그쵸? 시가가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4% 떴어요. 한신기계도 시가는 뭐 마이너스 2%인데 양봉으로 쭉 뽑아줬고, 뭐 이런 애들의 그러니까 원전 애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뭔가 이제 가격 방어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바이든 방안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제가 이제 들었던 겁니다. 뭐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가는 것 같네요. 이거 일단 우진이 대장으로 치고 나오는 것 같고 서전기전 한신기 이거는 가는 거네. 간다고 봐야 되겠네. 좀 아쉽네요. 오늘 제가 철강이랑 뭐 원전 두 개 말씀드리고 내일 갔으면 되게 그림이 멋있던 거였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뻔하기도 한 패턴이라 이렇게 가는 게 아무튼 뭐 내일 원전주들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시간에가 너무 뜨지 않는다면 뭐 갭 띄우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사실상 미리 움직임이 이미 좀 있었고
약간 너무 이제 재료 자체가 노출돼 있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구형테크 가냐마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중에 이런 분봉의 움직임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 특히나 모두가 알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가 모두를 태우고 좋은 상승을 보여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이런 이제 좀 악성 올려놓고 바로 이렇게 털어내는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뭐 한 번 정도는 더 튀었다가 좋은 재료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KB 오토시스. 뭐 광명전기는 어제 시간에 아예 그 단일가 들어가면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얘도 이렇게 밀었다가 주말 동안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밀렸다가 11선 올라오고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낙폭 과대에 의한 뭐 매수 타점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지금 뭐 인플레 관련주, 밀 관련주, 뭐 식품주, 원자재 이쪽 애들이랑 우크라이나 재건 애들이랑 그냥 다 같이 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좀 이렇게 식품주들이 가면은 재건주들이 좀 죽고 하면서 시속 게임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이제 뭐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다 땡겨버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계속 뉴스가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고 어제도 그렇고 제일 처음 데모가 상한가가 나온 날도 야 이거는 뉴스가 조금 많이 그러니까 재료가 상당히 큰 재료일 수도 있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종목이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저도 봤어서 일단은 해인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 최근에 또 좀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왔고 이렇게 되면 뭐 다스코도 좀 올라왔고 지금 조금 덜 움직인 애들이 서암기계공업이랑 뭐 삼육물산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새롭게 KH 건설이 상한가 들어가 놓고 지금 시간에 푸나요? 또 얘네들도 종목 간 순환매가 조금 도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뭐 식품주들은 뭐 그냥 이날 사실은 이미 나 쉽게 죽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가격대 넘어서 안착하면 아마 이 구간 안에서 새롭게 시세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좀 클 것 같다. 뭐 사조동아온, 뭐 수산중공업, 대주산업, 야 얘는 시간에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대주산업도 제가 이 가격대 넘기면은 일 한번 낼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오늘 종가 여기다가 딱 맞춰놓고 시간에 상한가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뭐 식품주들 야 어마어마하다. 그렇구요. 그다음에 뭐 TYM 뭐 이런 애들도 뽑고 이렇게 이런 구간들 뭐 또 조금 매력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21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뭐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은 뭐 TY만 보면 될 것 같고 에너지 쪽도 뭐 아직은 발톱을 좀 숨기고 있는 느낌도 있고 대성산업이랑 대성에너지 대성 애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LB 그룹주는 어제 제가 뭐 말씀드렸죠. 노토스 얘는 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무의미한 것 같고 그나마 이제 HLB 애들은 제가 과거에 이런 어떤 파동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때 이 파동이 바닥 대비 뭐 완전히 이렇게 진짜 바닥으로 하면은 얘도 딱 130% 얘는 120% 정도? 그리고 얘는 뭐 완전히 바닥으로 하면은 얘도 한 130% 그러니까는 과거 이 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재료 붙어가지고 큰 파동을 일으킬 때 얘가
한 120에서 30% 가량을 항상 올렸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면 그래도 거의 이제 대부분의 주식은 역사적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얘도 여기 바닥으로 잡으면 130% 구간이 뭐 2만 원에서 한 2만 1천 원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진짜 갈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저는 그냥 구경만 할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패턴을 가지고 뭐 이게 얼마나 갈지 예측한다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세력 말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미로 참고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딱히 지금 볼만한 게 뭐 UAM 관련주 베셀도 여기서 지금 뻐기고 있거든요. 판파동 내고 여기서 지금 만원 언저리에서 뻐기고 있는데 돌파를 해주면 얘도 이제 달라지겠죠. 시세 자체가 원래 보통 10,000원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10,000원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근데 뭐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자리긴 하니까 타이트하게 좀 뭐 대응 잡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자율주행 쪽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현대차 엮여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랄지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 AMS도 그렇고 아까 시간에 보니까 대우부품도 오르다 말았구나. 장난질이었네요. 아무튼 뭐 얘네들도 보면은 오늘 되게 잘 버텼죠. 텔레칩스는 뭐 뉴스가 좀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 인포뱅크나 뭐 현우산업 얘네들도 꽤나 잘 버틴 것 같아서 수소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쪽은 SPO셀 그다음에 뭐 유니크 요런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CBDC 관련주 로지시스랑 뭐 KCT 시장 대비 강했죠. 이런 애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원래 로지시스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KCT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네트는 어떻게 하고 있지? 뭐 다 비슷한 모습이네요. 네,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요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큰 재료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여기서는 뭐 단발성으로 끝나든 조금 재료가 지속되든 무조건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뭐 테마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미 형성도 됐고요.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